진단받은 날로부터 6년이 지났다. 나에게 질병은 불행이자 걸림돌이었고 통증은 일상이었다. 나는 아프지만 살아있고 아프게 살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동력에서 출판된 오늘 작품은 안희재 작가의 난치의 상상력이란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아픈 사람 한 명의 이야기와 더불어 아픈 사람으로서 갖게 된 태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낫지 않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싶었다. 난치의 상상력은 그런 의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사회 제도적 문제점과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픈 청춘이라 지칭하며 사회 속에서 청년인 듯 청년이 아니며 다소 혼란스러운 만성질환의 난치병, 크론병이라는 질병을 안고 세상에 나왔지만 장애와 비장애, 어느 쪽이라 할 수 없는 세상의 외면과 무시.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불행으로 치부하기보단 외침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몸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모인다면 세상의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더욱 이번 시간을 통해 아픈 청춘이 말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청춘인 20대 대학생이다. 나는 여러 면에서 내 존재 자체가 애매하다고 느낀다. 이도 저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런 생활은 두 번째 수능을 준비하던 그때부터였다. 난데없이 학문 근처에 생긴 또 하나의 숨구멍. 처음에는 그냥 종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종기는 상당히 크면서 이상하게도 종기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항문으로 가스가 배출되는 시점에 가스는 어떤 통로를 타고 그 종기가 있는 자리로 갔다. 종기인 줄만 알았던 큰 덩어리의 종기는 어느새 얇은 피부가 되어 있었다. 통로를 지나온 가스는 그 피부를 들썩거리게 했고 그때마다 피부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느 항문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그것이 항문 주위 농양임을 그때가 돼서야 알았다. 수술을 마쳤지만 당시 수술 부위에 달고 다니던 실리콘 때문에 의사는 내게 다리를 크게 벌리지도 말라고 하여 그 좋아하던 농구나 축구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밀가루, 기름진 고기, 술 모두 금지당한 후론 혼자서 공부하거나 아무도 다니지 않는 주택가를 산책했다. 진단 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일탈은 밥버거, 이온음료, 그리고 과자가 아주 조금 들어간 바삭거리는 초콜릿뿐.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생 때 술을 조금 더 마셔둘 걸. 수술 후엔 한동안 병원 통원 치료, 세척, 소독, 새 거즈 부착. 안의 염증이 다시 쌓이지 않으려면 필수적이었다. 어느 날 2주 뒤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오우 예스, 드디어 실리콘을 제거하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2주 뒤 들은 건 재수술 제의였다. 기왕 할 거라면 큰 병원에서 하자는 생각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향해 대장 내시경과 소장 조영순의 모든 검진 절차를 받고 나서 오 마이 갓, 크론병이었다. 당황스러웠다. 그때가 고3 6월 모의고사를 본 뒤 한 달이 겨우 지난 때였다. 가족 중 누구도 크론병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진단 직후에는 크론병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책자와 식단 조절 매뉴얼을 받았고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희망을 저 멀리 던져버렸다. 그 후 수업 중이든 자습 중이든 나는 대체 이 병은 뭘까? 알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 하루하루가 우울했다. 이게 나의 20살이었다. 수능이 끝나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기적처럼 입학했지만 2학년 때쯤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마치 고등학교 때 쌓아둔 체력과 건강을 대학교 입학 직후에 다 몰아서 써버린 것처럼 두통이 밀려오고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결국 결석 때문에 교수님께 나의 고통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편의를 요청하는 일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되었으며 아파서 혹은 아플 것 같아서 수업에 빠지는 상황을 교수님들에게 설명해야 할 때는 메일로 보내야만 했다. 크론병은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어 특수교육 대상 등록이 되지 않아 제도에 잡히지 않으니 어떤 상황이든 나를 정당화하는 것은 100% 나의 몫이었다. 내가 만성질환자이기는 하나 언제나 아픈 것은 아니다. 통증은 왔다가 들어갔다가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어느새 또 되돌아오는 길고양이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통증이 들어오면 나를 설명한 언어는 대체로 통증뿐이다. 아픈 내가 더 일상적인 사람. 그래서 아픔과 동떨어져서는 삶을 설명할 수도 설계할 수도 없는 사람. 그 아픈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는 크론병이란 단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크론병의 가장 흔한 증상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서 있기도 힘들면서 목은 오른쪽으로 꺾여 정수리가 창문에 인사하기 직전이었고 당장 내려야 하는데 팔을 움직이기가 어려워 한참 만에 가까스로 버스에서 내린 적도 있었다. 지금은 누구도 나에게 극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에 국한하여 어느 수준의 보호주의가 작동하고 있을 뿐, 식단에서도 나의 결정권은 내 평생 가져본 어떤 결정권보다 좁다. 아무리 세상이 엿 같아도 소주가 아니라 사이다가 최대의 일탈이다. 어찌됐든 나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야만 한다. 장애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경계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대학교 입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때 어렴풋이 모종의 연결을 감지했던 것 같다. 4년째 신입생 장애 인지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해온 학교 안의 장애 인권 동아리 회장이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그도 난치성 희귀병을 갖고 있었지만 두 병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는 휠체어를 탄 반면 나는 두 다리를 사용했지만 그런 차이보다 중요한 건 둘 다 낫지 않는 질병으로 몸의 불편과 제도적 차별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혼자 갈 때와 장애 회원과 함께 갈 때 사람들은 명백히 다른 자세로 대화했다. 내가 느끼기에 그들의 태도는 당사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장애인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라는 시각적인 태도에 가까웠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말할 땐 갑자기 조용하고 숙연해지는 그 황당한 분위기는 존중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권침해 혐의를 받고 싶지 않다는 회피에 기인할 때가 많았다. 그런 시선의 차이를 느끼면서 나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충분히 장애인처럼 보여야 장애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대우는 존중보다는 연민이나 회피였다. 학교 내에 장애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에 관한 정의,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과 개인의 일상에 제약이 초래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장애를 특성이 아닌 경험으로 보자는 메시지가 핵심인 학내 장애 인지 교육에 따를 때도 그렇다는 결론이었다. 나는 장애, 비장애 그 사이에서 왜 계속해서 입증해야만 하는가? 질병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다면 질병은 절반만큼 장애고 절반만큼 비장애인가? 나는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줄을 타는 것만 같은 느낌을 자주 받는다. 우리 사회는 소속감을 굉장히 중시한다. 무소속은 실패이며 얼른 끝내야 할 무엇으로 여겨진다.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한 이행기일 뿐. 나 같은 이물질은 영원히 이행기에 있는 존재라고 어디서도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없으면 삶 자체가, 아니 존재 자체가 불안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꼭 정착하기보다는 정착할 수도 있지만 정착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에선 질병은 치료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 불과하다. 하지만 낫지 않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라도 적어도 질병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한 청년의 아픈 삶에 대한 사회적 제도에 소속되지 않아도 되는 삶,
살만한 경계를 상상해 본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